안녕하십니까. 하나의 비누과 마취과 과장 강매화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수면 마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 마취란 전신 마취와 어떻게 다르며 언제 시행하나요? 수면 마취란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의 의식을 저하시키고 통증을 감소시켜서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는 완전히 의식이 소실되고 스스로 숨도 쉬지 않는 상태이지만, 수면 마취는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긴 했지만 만약에 말로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극을 준다든지 했을 때 반응이 있고 계속 숨은 스스로 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최근에 수면 마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보다 수술 방법들이 이제 많이 발달했고 내시경이나 레이저 같이 비침습적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수술 후에 입원 기간도 점점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마취도 좀 더 간단하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서 빨리 마취가 되고 빨리 깨는 그런 마취제들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또 환자들이 예전에는 마취를 아예 받지 않던 그런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에 있어서 그 불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수면 마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전신 마취를 하던 경우,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마취를 안 하고 국소 마취로만 하던 그런 경우들에서 다 수면 마취를 이제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면 마취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나 수술에서 이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의 종류라든지 예상 시간, 수술의 범위, 그리고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그리고 불안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면 마취가 가능한지 이제 선별을 하여야 합니다. 수면 마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면 마취를 하는 방법은 전신 마취에 쓰이는 약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짧다면 시작할 때 1회로 소량만 정맥 주사하고, 만약에 수술이 길다면 중간중간에 약을 추가 투여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쭉 지속적으로 일정 용량이 수술 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또는 환자에게 버튼을 쥐어주고 환자분이 깨거나 통증을 느낄 때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약이 추가로 투여되게 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와 마찬가지로 수술 중간에 환자를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안전 장비,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응급약제 같은 것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합니다. 수면 마취로 마취를 받은 환자분은 같은 수술을 전신 마취로 받은 환자분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고, 또 전신 마취에 일반적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걸로 되어 있고, 오랜 기간 수면 마취를 시행해온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보다 안전한가요? 수면 마취는 약을 적게 쓰기 때문에 전신 마취보다는 안전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약을 많이 쓰는 상황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신 마취로 인한 사고율과 수면 마취로 인한 사고율은 통계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수면 마취 사고의 대부분은 비마취과 의사에 의해 수면 마취가 시행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제가 과용량 투여돼서 기도 폐쇄가 일어나거나 호흡 부전이 일어난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서 수술 기간 전반 동안 쭉 모니터링이 되고, 환자 상태에 비해서 과도한 용량이 들어가지 않게 잘 조절하고, 또 이 수술이 전신 마취로 해야 되는 수술인데 무리하게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이런 일만 피한다면 안전하게 마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마취 사고는 수술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기간에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회복 시설을 갖춰 놓고 그리고 전문 인력에 의해서 회복 기간 동안 감시가 된다면 더욱 안전하게 마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수면 마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숙한 마취과 의사, 그리고 또 능숙하게 수술을 잘 하는 수술과 의사, 그리고 환자분의 협조, 이것이 다 기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비염 수술과 축농증 수술이 수면 마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수술하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빠르고 능숙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출혈이 적고 통증이 적게 수술을 할 수 있으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취 시설과 안전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적정량의 수면 마취제만 사용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면 마취로 그 수술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다 보면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면 마취는 중간에 깰 수도 있고 의료진이 필요에 의해서 환자분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자극이 있을 때 깨는 딱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정도의 수면 마취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평소에 술을 많이 자주 잘 드시거나 신경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드셔오셨다거나 아니면 수면 마취를 반복적으로 받아오신 분이라면 적당한 양의 수면 마취제가 들어갔지만 잘 주무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분이 계속해서 약을 더 투여하기를 원하시면 어느 순간 환자분의 심폐혈관계에 무리가 될 정도의 용량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수술 중에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 수면 마취제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갖고 수면에 임하시려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수술 중간에 단 한순간도 깨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아예 안전하게 전신 마취를 택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겁이 너무 많다든지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또 마취를 받으실 수 없고, 그 병원에서 쓰는 수면 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그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이 투여가 돼서 수면 상태가 되면 산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주무시면서 숨이 막혀서 불편하기 때문에 막 몸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가 투여됐을 때 역설 반응이라는 반응이 나타나면 환자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면 마취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많을 때 수면 마취제가 투여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실 수 없고, 본인이 평소에 복용하고 있던 약이 수면 마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약을 본인의 질환 때문에 끊으실 수가 없는 경우, 그럴 때 수면 마취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환자분이 통증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취 방법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면 마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 수면 마취의 경험이 많은 마취과 의사와 수술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받으시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